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자손복을 부르는 특별한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집안은 대대로 훌륭한 자손들이 나오고 어떤 집안은 그렇지 못할까요? 단순히 운이나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자손의 복을 부르는 특별한 비법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대대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9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집안은 5대째 의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증조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특별한 가르침 때문이라고 하시더군요. 매일 아침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자손들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집안에서는 절대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쌓아온 덕이 자손에게 흘러가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 비법은 조상에 대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조상을 공경하는 것이 자손의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믿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를 아는 것이고 뿌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또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함을 기르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면서 가족 모두가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고 해요. 이런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결속력이 강해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큰 실패 없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말이 가진 창조의 힘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자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도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대신 잘못된 행동만을 지적하면서도 그 아이의 본래 선함을 인정하는 말을 했어요. 또한 자녀의 장점을 자주 언급하면서 그 장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3대째 이어진 특별한 전통이 있다고 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그날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행동한 좋은 일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그런 선한 마음이 더욱 커지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집안 자녀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치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는 가문의 가훈을 정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집안마다 고유한 가훈을 정해서 대대로 전해 내려왔어요. 이 가훈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 근면, 겸손, 배려 같은 가치들을 가훈으로 정하고 집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했어요. 이런 가훈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올바른 가치관을 내재화하게 되고 그것이 평생의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집안의 가훈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는데 그 집안에서는 4대째 의료진이나 교육자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자녀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집안의 가훈은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어디서든 사랑받는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부모가 쌓은 선행이 자손에게 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것을 음덕이라고 불렀는데 남몰래 선한 일을 하면 그 덕이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명문가들을 보면 조상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거나 사회에 기여한 흔적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의 후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의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는데 특히 가난한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 할아버지 본인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장학 사업을 계속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관된 패턴이라고 하시더군요. 5번째는 집안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믿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있거나 원한이 쌓이면 좋은 기운이 흩어지고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 간의 화목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갈등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또한 형제자매 간에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부모가 공평하게 사랑을 주었고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형제가 5명이나 되는데도 평생 한 번도 크게 다툰 적이 없다고 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기를 형제가 화목해야 부모도 편안하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5형제는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했고 지금도 자주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사촌들끼리 매우 사이가 좋아서 3대에 걸쳐 화목한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6번째는 학문을 숭상하는 전통입니다. 조상들은 배움이야말로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안이 어려워도 자녀 교육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고 단순히 성적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했고 고전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를 배우도록 격려했어요. 또한 예의범절을 중시해서 어른을 공경하고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인생의 지혜를 전수했다고 해요. 그냥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절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높은 교양을 갖춘 사람들로 성장했고 사회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7번째는 절약과 검소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사치와 낭비가 가문의 복을 소진시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일수록 더욱 검소하게 살았고 자녀들에게도 물질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인색함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되 불필요한 허영이나 과시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특히 자녀들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근로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교육했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아무리 부유해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해요. 대신 집안일을 도우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용돈을 주었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함께 상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경제관념이 뛰어나고 근면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8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가문의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웃과 다투면 나쁜 소문이 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이웃들로부터 존경받는 집안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좋은 대접을 받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웃의 경조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예의 바르게 인사하도록 가르쳤고
이웃 아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도록 교육했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한 집안이 3대째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부터 이웃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도와왔고 그 집안 자녀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들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집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동네가 함께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런 든든한 인간관계가 그 집안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자산이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9번째는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집 주변에 나무를 심고 꽃을 기르며 자녀들도 자연을 가까이 하도록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기르며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또한 동물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길렀습니다. 한 집안에서는 할아버지가 직접 정원을 가꾸면서 손자들에게 식물을 기르는 법을 가르쳤다고 해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정성스럽게 돌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통해 인생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노력과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우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끈기 있고 성실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떤 일을 하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10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았고 자녀들에게도 항상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을 기르도록 가르쳤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농부에게, 옷을 입을 때는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집에서 쉴 때는 그 집을 지어준 사람에게 마음으로나마 감사를 표현하도록 했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함과 배려심으로 이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찾아온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 모두가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씩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일을 찾아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집안의 자녀들은 모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어디를 가도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로 자랐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지혜들을 실천하고 있는 집안들이 있고 그 집안의 자녀들은 정말로 복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물론 현대 사회에 맞게 형태는 바뀔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지혜들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먼저 조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비록 직접 만나보지 못했더라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는 말을 조심해 보세요. 비판적인 말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거예요. 가족 간의 화목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갈등이 생기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먼저 인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마음보다는 도우려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려고 노력하세요. 이런 선한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큰 덕이 되고 그 덕이 자녀들에게 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통들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몇 달, 몇 년을 계속하다 보면 분명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가족 분위기가 좋아지고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이 소중한 지혜들을 여러분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로 복을 받는 명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으로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황금노후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